오 마이 베이비 AI. 안녕하세요. 오 마이 베이비 AI 가이드 장정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아기 지능이와 인공이가 각각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아기 지능이는 오감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있었고요. 우리 아기 인공이는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세상을 받아들인다라는 거 다들 기억하고 계시겠죠? 과연 오늘은 이 아기 지능이와 인공이가 얼마나 더 성장하게 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 지능이가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모빌에서는 아름다운 노랫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지능이가 마음에 들었는지 팔을 위아래로 흔들면서 방긋 웃고 있어요. 모빌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번에는 우리 지능이가 창문에 걸어둔 드림캐쳐를 보고 있는데요. 햇빛에 반사돼서 반짝반짝 빛이 나기도 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이 마치 앞에서 본 모빌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이번에도 우리 지능이는 이 드림캐쳐가 마음에 들었는지 또 팔을 열심히 흔들면서 방긋 웃고 있네요. 자, 이렇게 지금 방금 우리 지능이가요, 모빌과 드림캐쳐 두 가지를 보고 모두 좋아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지능이는요, 모빌과 드림캐쳐를 각각 다르게 구분해서 인식하고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똑같이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반짝반짝 빛이 나는 모빌이다라고 인식을 했을까요? 아마도 지금 지능이는 아직 어려서요, 이 두 가지를 구분하지 못할 것 같아요. 대신에 시간이 조금씩 흐를수록 부모님 혹은 주변 사람들이 저건 모빌이야, 저건 드림캐쳐야 라고 알려준다면 우리 지능이도 반복하면서 학습을 통해서 아, 저건 모빌이구나, 아, 저건 드림캐쳐구나 라고 구분할 수 있게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인공지능인 아기 인공이는 어떨까요? 인공이에게도 학습을 해주면 이렇게 모빌과 드림캐쳐를 각각 구분해서 인식할 수 있을까요? 그걸 확인해 보려면 먼저 인공지능도 사람처럼 학습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아야겠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사람은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세상을 느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빌을 예를 들어볼게요. 사람들은요, 모빌의 모습, 크기, 색상 이런 다양한 것들과 모빌에서 들려오는 소리, 그리고 저건 모빌이야 라고 알려주는 주변 사람들의 소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아, 저게 모빌이구나 라고 인식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인공지능도요, 이렇게 사람처럼 학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즘 사용되고 있는 이 인공지능도요,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지금 다들 각각 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공지능 학습을 한번 체험해 볼 거예요. 바로 퀵 드로우인데요. 우리 모두 구글로 한번 이동해 볼까요? 자, 이렇게 구글 검색창을 다들 켜주셨나요? 그렇다면 우리 직접 검색을 통해서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검색창에 퀵 드로우라고 검색해 주세요. 그러면 제일 위에 보이는 요 사이트를 클릭하면 이렇게 퀵드로우 홈페이지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자, 체험하는 방법은요, 여기 밑에 있는 노란 색깔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게임 방법은 총 6개의 문제가 제공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그려주세요 라는 제시어가 제공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제시어를 보고 그림을 그려주면 되고요. 인공지능은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을 보고 받은 제시어가 무엇인지를 맞춰볼 거예요. 자, 선생님부터 한번 체험을 해볼 건데요. 미리 이야기하지만 참고로 선생님의 그림을 참 못 그립니다. 자, 못 그리는 선생님의 그림을 인공지능은 몇 개나 정답을 맞출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는 연필이네요. 연필. 뭔지 알 것 같아요. 자, 오. 연필을 어떻게 그리면 또는 좋을까요? 마커. 이제 오. 알겠어요. 못 그릴 줄 아는 연필 정답을 맞죠? 맞추네요. 이번엔 기린. 자, 기린은 목이 기니까. 뭔지 알 것 같아요. 감자. 또는 가로등. 또는 배쪽. 또는 플라밍고. 오. 이제 알겠어요. 자, 이번엔 기린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 뭔지 알 것 같아요. 손톱. 어? 이제 봤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그림을 다 그리기 모래시계 전에 정답을 맞죠? 맞추네요. 암소. 이거 어렵다. 암소. 소? 소? 뭔지 알 여러분, 것 같아요. 구불구불한 선 구불구불한 또는 불. 선. 또는 코뿔소 또는 고양이 또는 곰. 뭔지 알 것 같아요. 개가 아닌데. 개. 암소를 무슨 어떻게 표현하나요, 그림인지 여러분? 모르겠네요. 이번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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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알 것 같아요. 줄 이렇게 해서 또는 빛이 나는 거? 손가락 또는 발가락. 오. 이제 알겠어요. 자, 마지막 등대 거 맞죠? 마커입니다. 마커. 우리 아까 마커 비슷했던 거. 뭔지 알 것 같아요. 고. 오. 이제 알겠어요. 마커 맞죠? 자, 여러분. 선생님이 6개의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비웃지 마십시오, 여러분. 선생님이 미리 그림을 못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놀라운 인공지능이 선생님의 6가지 그림 중에 무려 5개나 정답을 맞췄습니다. 오, 대단하지 않나요? 자, 그렇다면 틀린 1개의 문제를 먼저 확인해 볼 건데요. 선생님의 그림을 이 인공지능에 왜 맞추지 못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려웠던 암소. 저 암소 어떻게 그리면 좋을까라고 하면 여러분들도 그렸던 그림을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밑에 이렇게 암소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렸다라고 하는 그림을 볼 수 있어요. 아, 선생님이 얼룩을 안 그려서 인공지능이 맞추지 못했던 걸까요? 사람들이 암소라는 제시어를 받았을 때 이렇게 그림을 그렸고요. 대신에 선생님의 정답을 암소라고 인식하지 못한 이유는 여기에 나옵니다. 선생님이 고양이, 호랑이, 개라는 제시어를 받았을 때 사람들이 그린 그림이랑 비슷하게 그림을 그렸기 때문에 정답을 맞추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 정답을 맞춘 걸 한번 볼게요. 선생님 모래시계를 들어가 보니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래시계라는 제시어를 받으면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의 그림을 그려보았대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은 많은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내가 그리려는 그림이 무엇인지를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그림을 인공지능이 몇 개까지 맞힐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보고 다시 만나도록 할게요. 다들 재밌게 게임을 하고 오셨나요? 여러분들이 좀 전에 퀵드로우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린 그림을 바탕으로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준 것처럼 인공지능은요, 하나의 문제에 대한 의미와 해답을 찾기 위해 수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하고 이 학습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문제와 비교해보면서 정답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것을 우리는 머신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뜻 그대로 기계가 학습을 한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지능이가 주변 사물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사람의 학습 과정을 우리 기계들도 학습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으로 만들고요. 그 프로그램에 많은 정보들을 주게 되면 이 컴퓨터가 스스로 그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학습을 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건요, 바로 많은 데이터의 양인데요. 이렇게 많은 데이터의 양을 제가 무엇이라고 했었나요? 바로 빅데이터죠. 데이터가 많을수록 이 기계가 학습하면서 더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조금 전에 체험해봤던 퀵드로우는요, 어떤 걸 학습했던 인공지능이었나요? 바로 그림이었죠. 여러분들은 게임을 통해서 낙서하듯 그렸던 그림들이 결국에는 이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방금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온 거예요.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학습된 인공지능은요,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오토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더 체험해 보도록 할게요. 자, 다들 이렇게 검색창이 준비가 되었나요?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검색을 통해서 오토드로우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검색창에다가 오토 드로우라고 검색을 하고 아까처럼 제일 윗줄에 있는 이 사이트를 클릭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여러분들 많이 보던 그림판과 같은 비슷한 흰색 종이가 보일 거예요. 이곳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왼편에 보면요, 검정 색깔로 오토 드로우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얘를 클릭하고 이제 이 하얀색 종이에 빈칸에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선생님은 그림을 굉장히 못 그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에 선생님이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을 그릴 건데요. 여러분 맞출 수 있을까요? 짠! 우선 여기까지 그려봤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봐야 할 부분은요,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와중에 여기 윗줄에서요, 무언가의 그림이 다양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도 보면서 선생님이 그리려는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어서 그리자면 짠! 이렇게 그렸습니다. 여러분 정답을 아시겠나요? 바로 토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맞추셨나요? 놀랍게도 이 인공지능은 선생님이 그리려고 하는 그림이 토끼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위에 보면 다양한 그림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두 번째, 얘를 클릭해보면 이렇게 선생님이 사실 그리고 싶었던 그림으로 깔끔하게 바꿔줍니다. 자, 이건 바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 사이트 안에서요, 그림을 그렸던 내용들을 학습해서 그 학습한 결과로 네가 그리려고 했던 그림이 이거지 하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자, 이 사이트에서는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토 드로우를 이용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깔끔한 아이콘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그냥 자유롭게 밑에 있는 드로우를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그림을 자유롭게 그릴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색은 여러분 여기 있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싶은 색을 바꿀 수도 있고요. 위에 있는 이걸 이동시켜서 이 붓의 굵기를 변화시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타입이인데요. 얘를 클릭하면 여러분들이 글씨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고 싶은 게 무엇인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글자를 입력해 볼 수도 있고요. 이 그림의 색을 더 더하고 싶다라고 하면요, 요거 Fill이라는 걸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채우고 싶은 색깔을 선택한 후 마우스를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깔끔하게 색이 채워지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오토 드로우에서도요, 사람들이 그린 그림들을 학습해서 그 학습한 결과로 사람들이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지 깔끔하게 표현해주는 걸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 오토 드로우 안에서 자유롭게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들만의 작품을 한번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오토 드로우 안에서 여러분들만의 작품을 멋지게 만들고 왔나요? 우리 지금 두 가지를 체험을 해보았는데요. 퀵 드로우에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렸던 내용이 인공지능을 학습을 시켰고, 이 학습된 인공지능이 오토 드로우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어 하는지 분석을 통해서 그 결과를 깔끔하게 제공해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배가 고픈 아기 지능이가요, 앞에 보이는 우유병을 향해서 열심히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건 그동안 우리 지능이가 배가 고플 때마다 엄마가 지능이에게 우유를 주셨기 때문인데요. 지능이는 우유를 먹을 때마다 눈을 통해서 요렇게 생긴 모양, 요런 크기에 있는 우유병에 담긴 게 내가 배가 고플 때마다 먹는 우유구나 라는 걸 학습할 수 있었을 거고요. 그 결과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저 우유병이 바로 그 내 배를 채울 수 있는 우유병이야 라는 판단을 하고 배를 채우기 열심히 기어가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아기 지능이는요,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걸까요? 우리 지능이가 보고 느끼는 게 어떻게 뇌까지 전달이 되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뇌 속에 이렇게 생긴 신경세포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세포의 이름은 바로 뉴런입니다.
우리 신경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를 이야기하고요. 이 뉴런들이 서로 촘촘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뇌 안에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뇌 속에는 이렇게나 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망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신경세포망 덕분에 우리가 주변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 더 어려운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신경세포망에서 영감을 받아서요, 우리 기계에도 그렇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보자 해서 만든 게 바로 인공신경망입니다. 자, 사람이 생각을 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그 사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요, 프로그램으로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입력해서 기계들이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공신경망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런 자료들을, 데이터들을 분석하고 판단하게 되는지 우리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볼까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구글 검색 사이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다들 검색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번엔 검색할 때 영어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검색창에 플레이그라운드 텐서플로우라고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해 주세요. 자, 그때 여기 네트워크 플레이그라운드라고 보이는 이 창을 클릭해서 우리 인공신경망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왔더니 여러분, 와, 영어로 가득해요. 두려워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우리 오늘은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공신경망이 판단하고 분석하는지를 알아볼 거기 때문에 저랑 차근차근 간단한 체험만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우리 왼편에 보면요, 데이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4개의 데이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클릭해 보면 여기 화면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클릭한 대로 내용이 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건 여기 아웃풋 출력값이라고 해서요, 여러분들이 학습시켜서 여기서 제공되는 그 결과가 어떤 모양으로 나왔으면 좋겠는지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드는 모양으로 클릭해 주세요. 자, 그리고 밑에 보면요, 테스트 데이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학습시키고 싶은지 그 양을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많이 하고 싶은지 적게 하고 싶은지 그 학습시킬 데이터의 양을 설정해주면 되고요. 노이즈, 이 부분은 오류를 나타냅니다. 오류가 많아도 괜찮은지 아니면 오류가 적어야 하는지. 마지막에 있는 배치 사이즈는요, 아무리 인공신경망이라고 해도요, 많은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학습시킬 수는 없어요. 이걸 조금씩 나누어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이때 얼마만큼의 양을 넣어주고 싶은지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먼저 입력하고 싶은 데이터의 양을 설정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오면요, 또 뭐가 영어로 많아요. 여기 보면 입력창이고요. 여러분들이 방금 설정했던 학습시킬 데이터들 입력하는 곳이고요. 여기 보면 히든 레이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숨겨져 있는 층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들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 사람으로 따지면 뉴런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곳을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고 학습시키고 판단을 통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러분, 뉴런이 촘촘하면 촘촘할수록 더 세밀하고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옆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몇 개의 레이어를 쓰고 싶은지를 한번 설정해 보시고요. 그랬더니 그 밑에도 또 뭐가 많아요. 그쵸? 이거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세밀하게 여러분들 층을 한번 더 나눠볼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강아지를 조금 더 학습시켜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 강아지를 분석하고 판단할 때 조금 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눈은 이런 모양이고 코는 이런 모양이고 다리가 이런 모양이어야지 강아지야 라는 그런 세부적인 특징을 이야기해주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많을수록 더 정확하고 더 세밀한 판단이 이루어지지만 여러분들이 숫자도 줄여보고 그리고 늘려보고 한번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 테스트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요, 뭐 러닝 레이트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이거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서 어떤 함수를 써서 어떻게 보여질 건지 물어보는 거라서요. 우리 오늘 간단한 체험이니까 이 부분은 그대로 두고 여기 있는 삼각형 모양을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볼 거예요. 실행을 하고 여러분들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아웃풋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봤더니 굉장히 순식간적으로 여러분 여기 색깔이 변하는 걸 확인하셨나요? 자, 입력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하고 판단을 통해서 이런 결과값을 내고 있고요. 여기 아웃풋 밑에 보면 테스트 루즈라고 해가지고 이 부분은 오류값을 이야기합니다. 숫자가 클수록 오류가 많다, 숫자가 적을수록 오류가 없이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뜻하는데요. 조금 더 팁을 보여주자면 여기 밑에 보면 show 테스트 데이터가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해보면 조금 더 안에 있는 점들이 두꺼워지는 거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게 바로 지금 검증된 데이터가 무엇인지, 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어떤 것들을 사용했는지, 인식하고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 계속 무언가가 정보가 계속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두께도 변하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여기 에포크라고 되어 있는 곳에 지금 숫자가 막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쵸? 이 부분은 지금 이 인공신경망 안에서 얼마큼의 학습이 되고 있는지, 학습되고 있는 그 데이터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여러분 선이 얇기도 하고 두꺼워지기도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정보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여기 검증되는 데이터의 양도 늘어날 거고, 그만큼 판단된 결과가 더 세밀하고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도 지금 간단하게 여기 히든 레이어층의 막 개수도 늘려보고 이렇게 아웃풋에 대한 모형도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변화시켜 보면서 도대체 인공신경망이 어떻게 데이터들을 받아들여서 분석하고 판단하는 결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다들 다양하게 인공신경망을 한번 체험해 보셨나요? 체험을 하다 보니 너무 생소하고 영어 단어도 너무 많아서 어려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을 텐데요. 이 사이트는요,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인공지능의 원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라는 걸 눈으로 확인해 볼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너무 막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인공지능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이렇게 데이터들을 판별하는구나 정도만 알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 내용을 잠깐만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인공지능이 반짝반짝거리고 흔들흔들거리는 물체를 인식했을 때 그동안 이 인공지능이 학습했던 수많은 데이터들과 비교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 거친 분석과 추론을 통해 이렇게 반짝이고 흔들거리는 건 모빌이야 라는 판단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인공신경망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판단을 한다라는 이 과정,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면 오늘 수업은 성공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매 차시마다요, 인공에 대해서 알게 된 점을 일기로 남기고 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오늘의 일기, 인공이가 학습을 통해서 사물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반복적인 자극과 학습을 통해서 사물을 익혀가듯 인공지능도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수집한 데이터들을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면서 사물에 대해서 추론할 수 있다라는 걸 오늘 배워보았는데요. 인공지능은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학습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더 똑똑해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는요, 이렇게 학습한 아기 지능이와 인공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이드,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